취업을 뽀개서 코디네이션 해주는 취뽀 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 중입니다. 자, 오늘은요 카페24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카페24? 뭐지? 뭐 카페인가?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업을 이끌어가는 회사죠. 아마 제가 카페24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취준생분들이 잘 모르셨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알아본 결과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었네요. 아니면은 반응이 또 똑같거든요. 전자상거래업을 몰랐는데 제가 이 카페24를 통해서 전자상거래업 시장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카페24를 통해서 꼭 카페24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전자상거래업 회사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일자리가 어디서 나올 것 같으세요?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전통적인 취업 시장도 있어요. 여러분 뭐 아마 취업 컨설턴트 많이 컨설팅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취업 시장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회사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신생기업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장되는 회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비리비진이 맑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페24입니다. 그래서 복지도 좋고 아마 복지하면은 카페24 빼놓으면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아마 이 얘기하면 깜짝 놀랐을 텐데 월 말 마지막 금요일에 레저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안 나와요. 근데 유급입니다. 이런 회사 어딨나요? 그냥 3일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예요, 사실. 그래서 카페24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진짜 막 열심히 채용에 들어가려고 입사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아직도 많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뛰어난 회사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좀 맞는 회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카페24 그런데 정보가 너무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취뽀 코드를 통해서 딱 정보를 코디네이션 해드리겠습니다. 자, 카페24 기업 분석 먼저 볼까요? 자, 일단 카페24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 하는데 설립일 봤어요. 자, 설립일 봤더니 설립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1999년 5월 17일에 돼 있고요. 대표가 이재석 대표로 돼 있습니다. 매출액이 1,600억 정도, 굉장히 큰죠. 그 다음에 인원 현황은 한 1,000명 정도가 돼 있고요. 영업이익은 15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당기순 손실이 나왔어요. 손실이 한 282억 정도 손실이 났는데 이게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세요. 파생상품 평가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뭐 전환사채라든지 아니면 CB라든지 아니면 신준 인수권 분사책 한마디로 이제는 BW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는 새로운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게 파생상품으로 빠져요. 이게 새로운 회계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뭐냐면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손실로 빠지거든요. 단기 순손실로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높아지면 높을수록 이게 마이너스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새로운 회계 기준에서 손실로 이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이제 뭐 CB라든지 아니면은 말고 BW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상장이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성장할수록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로 되기 때문에 회계 기준에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플러스인데 단기 순손실이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근데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사실 회계 기준에서 사실 이렇게 되겠지 영업 기준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업을 못해서 마이너스 된다 이거 아닙니다.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다. 회계 기준상 그냥 마이너스가 돼서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는 않아요. 의미는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내가 카페24를 이해하고 내가 카페24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기순 손실이 영업이익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네. 근데 모르는 거죠. 원인을 모르는데 그 원인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혹시나 같은 직무라면 같은 비슷한 직무라면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사실. 평균 연봉은 한 5천만 원 미만이고요. 한번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이제 주요 사업 부분인데 평균 1일 급여액이 남자가 한 5,600만 원, 인터넷 서비스 여자분들이 한 4,1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뭐 합계가 한 4,900만 원 정도 돼 있어서 5천만 원 미만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사실 제가 쭉 봤는데 계속적으로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카페24가 아무래도 상장된 이후에 굉장히 연봉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를 하고 있구나 보시고 평소 근육 연수는 한 5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한 1,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적지 않은 회사다 이런 수가 볼 수가 있겠고 쇼핑몰 사업자 온라인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쇼핑몰 솔루션, 광고 솔루션, 호스팅 이게 주요 3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19년 1월에 필웨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필웨이를 아세요 혹시?
이게 전자상거래업 쪽 같은 이제 쇼핑을 많이 하실 분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명품들 거래하는 사이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거래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이제 19년도 1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카페24라는 회사가. 그다음에 뭐 국내 시장에서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쇼핑몰 운영자 니즈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가 바로 카페24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연역이 나오는데 뭐 한번 볼게요. 쭉 보시면 뭐 라자다, 라쿠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카페24라든지 전자상거래 기업을 이제 취업 준비하신 분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쪽을 자꾸 설명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부분,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커머스 회사 어디 있죠? 그렇죠, 쿠팡 있죠. 여러분 정말 가고 싶은 또 회사기도 하고요. 쿠팡도 있을 것이고 뭐 소셜 커머스 부분, 뭐 티몬이라든지 아니면은 위메프 이런 전자상거래 기업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롯데그룹 안에서도 이번에 이커머스 부서가 작년에 새로 생겼죠. 부서가 다 새로 생겼어요. 이커머스 부서가 새로 생겨서 이제 롯데그룹마저도 큰 유통 대기업마저도 이커머스 부서로 따로 낼 정도로 굉장한 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부로 느껴요. 또 신세계도 가만히 있나요? 그 이마트 계열에서도 당연히 이커머스 부분은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런 것만 봐도 역시나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뭐 시장을 이끌어갈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만한 전문 인력들을 충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커머스 부분을 책임질 이 전자상거래를 이해하는 사실 이 포지션된 인재가 많이 없어요. 제가 기업 임직원들을 만나봐도 그게 되게 아쉽다라고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경영학과를 나와도 경영하지 이커머스를 이해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커머스 부서가 앞으로 굉장히 채용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이커머스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라자다가 뭔지 라쿠텐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자다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쪽,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뭐 알리바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다음에 뭐 아마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동남아 시종의 알리바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라쿠텐 같은 경우는 일본입니다. 일본 시장의 대표적인 쇼핑몰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라쿠텐, 그러니까 라자다와 라쿠텐과 MOU 체결했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뭐 쭉 내려오면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 줄로 쫙 쳤는데 18년도 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카페24 상장을 하는데 테슬라 상장 1호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뭐야 이거. 그런데 이거를 히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면 카페24가 계속적으로 상장하려고 했습니다. 장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사실 상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번번이 이제는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상장을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테슬라 상장 1호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테슬라 상장 1호가 뭐냐면 테슬라 상장이 뭐냐면 상장 요건이 조금 미달됩니다. 그런데 성장 가능성이 워낙 큰 거.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쿠팡이냐 카페24냐 이랬었어요, 사실. 쿠팡이 과연 테슬라 1호가 될 것이냐 아니면 카페24가 테슬라 1호가 될 것이냐 이랬는데 일단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목적이 좀 있었나 봐요. 테슬라 1호는 카페24가 1호라는 어떤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해서 상장 요건은 약간 안 되더라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워낙 큰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 상장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테슬라라는 이름을 붙였냐면은 테슬라가 그랬죠. 상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났었어요. 계속적으로 이익은 안 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워낙 크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이 돼서 대박이 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기업을 테슬라 상장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요. 테슬라 상장 1호죠. 이익 미실현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서 상장 공모자의 개편 방안이 금융위에서 2010년 10월에 됐었고요. 이걸 17년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서 나스닥에 상장한 후에 크게 발전했거든요. 회사 규모도 커지고 그다음에 한 해의 경제 주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 상장 1호를 해보자. 이게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카페24. 그래서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쭉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카페24 기업의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카페24는 쇼핑몰 솔루션, 광고 솔루션, 호스팅 이 세 가지가 주요 부분이고요. 99년도에 설립한 이후에 2002년도에 인터넷 작동 원리인 호스팅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쇼핑몰 솔루션까지 진출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카페24 솔루션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1인 창업자로부터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쇼핑몰 호스팅, 웹 호스팅을 제공하는 회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용의 네 번째, 수많은 제휴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사도 존재하고 제휴사도 존재하고요. 다섯 번째, 글로벌화를 굉장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카페24의 또 장점은 뭐냐면, 이 기업의 장점은 글로벌을 추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머물지가 않습니다. 국내는 좁다 이거죠. 그래서 글로벌 쇼핑몰, 글로벌화를 굉장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8개의 해외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거의 컨텐츠는 뭐냐면 일본 진출, 패션 뷰티, 상품 공급 사업 강화, 글로벌 스마트 물류 서비스 제공, 재고 관리 솔루션, 이런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카페24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기업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사업 첫 번째 보면은 쇼핑몰 솔루션이 있죠. 쇼핑몰 솔루션, 그다음 광고 솔루션이 있고요. 호스팅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카페24의 주요 포트폴리오 세 가지가 뭐냐면 쇼핑몰 솔루션, 광고 솔루션, 호스팅 이렇게 있는데요. 자, 쇼핑몰 솔루션은 뭐냐면, 여러분 많은 쇼핑몰 보시죠. 예, 이걸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제 이 웹 서핑하다 보면은, 이게 인터넷 하다 보면 쇼핑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쇼핑몰을 했을 때 그 많은 사진들, 동영상들, 콘텐츠들 어디엔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가 어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쇼핑몰의 그 구축 서비스들, 결제하고 배송하고 이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쇼핑몰 솔루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그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쇼핑몰 하단에 호스팅 업체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쇼핑몰 가보신 다음에 궁금하다 그러시면 하단을 좀 스크롤 내려보면 거기에 호스팅 업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카페24라고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호스팅, 쇼핑몰 호스팅 기업이 카페24다 보니까 이런 쇼핑몰 솔루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1인 사업자라든지 쇼핑몰 운영자들이 이 쇼핑몰 솔루션, 카페24 쇼핑몰 솔루션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들, 거기서 나오는 광고의 수수료들,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카페24가 그런 어떤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광고 솔루션도 있어요. 뭐냐면은요,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카페24가 실제로 광고 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온라인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대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나오고요. 대표적인 또 원래 카페24가 쇼핑몰 호스팅 하기 전에 웹 호스팅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홈페이지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서버를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서비스예요. 이게 뭐냐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 서버도 있지만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스팅 서버를 외주를 받아서 했던 서비스, 이 주요 세 부분이에요. 쇼핑몰 솔루션, 광고 솔루션, 호스팅,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사업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은요. 자, 수수료 부분이 있어요. 쇼핑몰 솔루션 부분에서 18년도에 영업이익이 81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광고 솔루션 쪽에서는 한 290억 정도가 나왔네요. 호스팅에서는 28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쇼핑몰 솔루션이 가장 크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 전자상거래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니야, 요번에 뉴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뭐냐면은 스타일란다라고 혹시 아세요? 스타일란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1세대 쇼핑몰인데 로레알한테 한 6천억 주고 매각을 했는데요. 그 쇼핑몰 솔루션 누구 거냐? 카페24입니다. 그 스타일란다가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 바로 뭐다? 카페24 솔루션을 쓰고 있어요. 아마 눈에는 안 보이니까 모르실 텐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쇼핑몰들이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뭐예요? 쇼핑몰 솔루션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 정도로 잘 나오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주요 사업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쇼핑몰 솔루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쇼핑몰 솔루션을 알아야지만 카페24의 내가 취준생 입장에서 자소서 쓸 때 이해를 해야 글이라도 쓰죠. 그죠? 아니면 면접을 봤을 때도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응대할 수 있겠죠. 대답할 수 있겠죠. 압박 질문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스타 면접을 하죠. STAR 분석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뭐한다? 구조화 면접을 마치는데 이렇게 알아야 구조화 면접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산업의 특성 보겠습니다. 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도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볼게요. 쭉 가서 다 넘어가고요.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인데 이게 보니까요. 2019년도 4월 자료예요. 4월에 온라인 쇼핑 동향이라는 자료인데요. 한 달치입니다. 한 달치. 총 10조예요. 총 10조. 와, 엄청나죠? 그래서 여행, 교통 서비스, 의보, 전자, 식음료, 화장품이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유통이 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적어서 저 인사이트를 제가 드리면은 보세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한 밑에 보이죠? 1조 5천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뭐예요? 음식 서비스가 있어요. 음식 서비스는 옛날 때부터 사실 전자상거래의 부분이었습니다. 뭐예요? 오토바이 배달 모양이 있네요. 어떤 부분이죠? 그렇죠. 요즘에 배달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배달 뭘로 하세요? 그렇죠. 음식점 요즘에 바로 전화 안 합니다. 뭐죠? 대표적인 O2O 서비스. 그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뭐죠? 배민. 그죠? 이런 거 많이 쓰죠. 요기요.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야? 대표적인 이것도 전자상거래 부분에 빠집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죠. 이런 서비스, 음식 서비스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 식음료 부분도 증가되고 있다. 가전전자 통신기기도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우리 시장을 이제 휘어잡을 시장,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시장, 그 다음에 뭐다? 채용 시장도 이런 인재가 많이 필요한 시장인데 이런 온라인 동향 꼭 알아주시면 좋겠죠. 여러분 배민 많이 쓰시죠? 이런 것도 다 전자상거래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모바일 쇼핑 말씀드립니다. 모바일 특징도 있죠. 점점 늘고 있어. 작년 동월 대비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8년 4월보다 19년 4월에 뭐다? 23% 증가됐다. 모바일이 또 어떻게 증가했다? 모바일 비중도 증가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꼭 알아주면 되겠고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모바일을 빼놓고는 이제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볼게요. 모바일 얘기를 좀 더 보면요. 온라인 쇼핑 거래 동향이 있는데요. 이 표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모바일이 파란색인데요. 과반 이상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과반이 우리나라의 이제 상거래를 봤을 때 온라인 동향 PC가 더 많았거든요. PC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PC에서 이제 모바일로 다 넘어갔다. 그래서 과반이 넘어갔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그다음 볼까요? 자,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중을 보면은요. 보세요. 19년도 모바일 비중 이렇게 나옵니다. 18년도, 2007년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4월 달 기준으로 본다면 뭐가 있어요? 모바일 비중이 이제 19년도에서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17년도에는 55%였습니다. 18년도 59%, 19년도 4월 보면 62%까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모바일을 빼놓고는 이제는 어느 종목도 어떤 업종도 어떤 산업도 빼놓을 수가 없다. 특히 전자상거래업 쪽은 이커머스 부분은 더더욱 뭐하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전자상거래업이요. 롯데 이커머스 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세계라든지 유통에 관련돼서는 이제는 이커머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굴지의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런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쪽에 내가 목적이 있어서 또한 카페14라든지 아니면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또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이런 데를 준비를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모바일에 대한 이해력을 더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업에 취업했을 때는 무조건 모바일 기준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중심으로 모든 거를 자료 또 분석해 보시고 모바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사실. 왜? 이쪽에서는 모바일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요즘에. 왜? 소비자들이 다 모바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국내 여권 시장 보겠습니다. 쭉 볼까요? 뭐 무료 쇼핑몰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것도 정말로 카페14의 그 대표적인 거예요. 뭐냐면 그 솔루션이라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결제해 주고 배송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카페14가 제공하는 이 쇼핑몰 솔루션이 있습니다. 쇼핑몰 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관리자를 주는데 무료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실제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진짜 무료세요? 왜냐하면 저는 경제 쪽에 있다 보니까 실제 무료세요? 그랬더니 진짜 무료인 거예요. 그래서 뭐 먹고 사세요? 물어봤죠. 뭐 먹고 사세요? 실제로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해요. 이게 카페14의 장점이에요. 근데 제가 장담한 건데 만약에 카페14 취준생 입장에서 만약에 뭐 자소 쓸 때나 면접을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물어봅니다. 뭐 카페14의 장점이 뭐니? 카페14의 어떤 특장점이 뭐니? 그랬을 때 무료 솔루션, 그 쇼핑몰 솔루션이 무료입니다. 이거 분명히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특징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결과 19년도 3월 말 전문 쇼핑몰 계정을 약 16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계정 수도 국내 최다 규모다. 카페14도 장점 하나 설명드릴게요. 특장점 이거 어필하셔야 됩니다. 뭐다? 계정이 160만 개라는 얘기가 단순히 뭐 고객사가 160만 개 이게 중요치 않겠죠. 만약에 카페14의 장점을 뽑으라 그런다면 대기업에서 만약에 카페14에 뭐 그렇게 않겠지만은 만약에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그 계정 때문에 인수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DB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최대 계정수예요. 계정수. 최대의 규모를 잡아요.
그 쇼핑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계정들, 이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DB가 탐이 나는 거죠, DB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 160만 개다, 계정 수도 최다다, 이런 부분 꼭 장점이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규모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카페24는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축적한, 여기 나오죠, 빅데이터. 뭐가 있겠어요? 소비 트렌드.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데이터가 뭐예요? 이거 설명할 수 있나요? 쇼핑입니다. 쇼핑 트렌드. 쇼핑의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쇼핑을 해요. 그러면 뭘 사죠? 그러면 나를 분석하는 거죠. 얘가 어느 장소 가서 뭐를 샀다. 그럼 뭐가 돼요? 소비가 분석이 됩니다. 소비가 분석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지출 규모, 나의 수익 규모.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소비를 하잖아요. 그럼 나에 대해 소비, 내가 수익 금액, 이런 것도 다 분석이 돼요. 빅데이터로.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뭐가 들어온다? 맞춤형 광고가 따라붙게 됩니다. 이게 전자상거래 아니면 이게 요즘의 마케팅 트렌드잖아요. 뭐냐면 쇼핑의 데이터를 갖는 사람이 요즘에 승자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승자 누구예요? 글로벌 기업으로 본다면. 누가 승자인가요? 미국에서 누가 승자예요? 아마존이죠. 아마존에 뭐 유통 다 그냥 뭐 점령했잖아요. 왜? 쇼핑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사람들의 데이터, 어디서 돈을 쓰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1인 거죠. 중국 어디에서 중국? 그렇죠. 알리바바죠, 알리바바. 우리나라 어딘가, 우리나라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지금 소식이. 뛰어나게 앞서 나는 회사가 없어요. 요즘에 쿠팡이 막 앞서 나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만 해도 뭐다?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아직 막 시장에 독점하고 있는 어떤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자상거래가 좀 이렇게 흐르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빅데이터를 또 카페이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쭉 보시면 뭐 점유율 나오는데요. 점유율 한번 볼까요? 자,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본다면은 쭉 나오는데요. 보니까 카페24 거래액을 보면은 한 8조 정도 수준이 되어 있네요. 한 시장에서 9.6%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9.6%, 금액으로 보면 한 8조 원 정도가 되고요. 전체가 한 82조 원 정도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카페24가 결국 원 1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구나, 쇼핑에서. 그래서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통계만 봐도 좀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카페24가 밀고 있는 거 역직구입니다. 역직구. 전자상거래업을 준비하신 분들 역직구가 뭔지 아시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직구는 뭐예요? 직구는 내가 지금 당장 해외 쇼핑몰 가서 사는 거죠. 그러면 해외에서 나한테 물건이 오죠. 반대예요, 반대. 내가 한국에 몰이 있고요. 동남아시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쇼핑몰에 들어와서 주문을 합니다. 그럼 내가 해외로 보내는 거. 이게 역직구라 그럽니다. 카페24가 이 역직구를 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직구에 대한 패러다임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 역직구 시장이 커졌냐면은 K-뷰티가 진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한 K-패션, 우리나라의 옷들, 동대문의 옷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도매 시장에서. 이런 것들, K-뷰티, 패션 이런 것들이 워낙 한류 문화를 타고 잘 나가서 역직구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거를 또 솔루션해 주는다. 그거를 또 전산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카페24가 역직구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차트를 읽어보세요. 증가율이 나오는 겁니다. 증가율. 자, 그다음 볼까요? 영업 활동 보겠습니다. 영업 활동은 첫 번째, 쇼핑몰 솔루션은 쇼핑몰 사업자가 국내에 통합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PG사를 했는데, PG가 뭐냐면 이제 뭐 나오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인데 뭐냐면 여러분 그 쇼핑몰 갈 때요. 쇼핑몰 갈 때 뭘 하시죠? 결제할 때 뭘 긁나요? 신용카드 긁죠? 아니면은 뭐 간편 결제를 합니다. 그 시스템, 결제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줄여서 PG라고 얘기합니다. PG.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뭐 집단 토의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전자상거래 쪽 특히 유통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제 시스템 PG사 개념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PG사라든지 뭐 도메인 서비스라든지 뭐 자체 연동 이런 거를 통틀어서 카페24가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뭐냐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국적 언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영문몰이라고 그러죠. 일어,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렇게 총 7가지 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국적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해외 시장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 카페24의 특장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쭉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의 뭐 통합 솔루션도 카페24가 좀 하고 있죠. 뭐냐면은
이게 오픈마켓 연동 서비스 다섯 번째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국내의 어떤 몰들뿐만 아니라 아마존, 티몬, 글로벌, 라쿠텐 이런 데에도 뭐가 있냐. 이게 연동 서비스 뭐냐면 카페24를 솔루션을 사용하신 분들은 상품을 내가 만약에 하나를 올렸어요. 연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카페24에 상품을 올렸을 경우 G마켓 11번가라든지 아게 나오는 쿠팡이라든지 이거에 동시에 이렇게 상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통 쪽에서는 이런 용어를 리스팅한다 그래요. 그래서 카페24 쪽에다가 리스팅을 하면은 자동으로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11번가라든지 쿠팡에 자동 리스팅, 상품이 업로드되는 이런 연동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영업활동으로서 굉장히 장점을 꼽고 있죠. 그래서 카페24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 신규 사업도 있는데요. 자, 결론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결론 부분. 이거 근데 캡처를 뜨셔야 되니까 자, 한번 볼게요. 글로벌 사업 확대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글로벌 사업 확대 4번째 거 있고요. 여러분 꼭 이거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카페24가 신사업한다는 부분, 패션 부티 등 상품 공급 강화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글로벌 스마트 물류 서비스 제공한다는 부분. 이게 실제 카페24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사업들입니다. 이거 꼭 자소서나 면접에 녹여내셔야 돼요. 재고관리 솔루션, 그다음에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 커버리지 확대한다. 그다음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글로벌 사업 확대한다. 요거는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정리한 거예요. 패션 뷰티 상급 공급 사업 강화한다. 글로벌 스마트 물류 서비스 제공한다. 재고관리 솔루션 서비스 강화한다. 다양한 유형의 전자상거래 커버리지 확대한다. 이 5가지가 실제 카페24 자회사들 있죠. 자회사들이 하고 있는 회사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게 신사업이에요. 왜 이런 자회사들이 인수를 했을까? 왜 인수합병을 할까? 이런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5가지는 꼭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카페24에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카페24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카페24를 위해서가 아니라 요즘에 뜨고 있는 이커머스 부서, 대기업들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인력을 구하고 있는 이런 이커머스를 이해하려면 대표적인 기업이 또 카페24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칩포코드에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커머스에 대해서 칩포코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칩포코드 여도호랑이 번역 중이었습니다.